우리가 수학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예전에는 계속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야. 2하고 3을 더해서 아 이게 5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어느 순간 중학교 올라오면서부터 A하고 B를 더하면은 C가 됩니다. 이런 걸 배우거든. 그치?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A라고 하는 거는 숫자야 뭐야? A는 숫자니 문자니? 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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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일까? 문자일까?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에서는 문자가 맞는데 수학에서는 숫자야. 문자의 타겟은 숫자가 되는 거지. A라고 하는 숫자하고 B라고 하는 숫자를 더하면 C라고 하는 숫자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쓰는 문자들은 모조리 다 숫자야.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1차 함수라고 하는 걸 1학년 때, 중1 때 처음 배우거든. y는 뭐 x 플러스 1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 이 x하고 y를 뭐라 불렀냐면은 변수라고 불렀어. 변수. 혹시 들었던 기억나? 변수라고 하는 얘기? 변수. 변화하는 수다라고 해서 변수라고 불러. 왜냐면은 이 함수에서 이 x는 어떤 값도 다 될 수 있어.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1.5도 될 수 있고 2분의 1도 될 수 있고 0.2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 이거야. 어떤 수도 다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x에다가 만약에 3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대입해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또 뭐 넣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치? x 대신에 3을 대입을 해보면 y라고 하는 건 3 플러스 1이 돼서 4가 된다고. 그러니까 x의 값이 정해지면은 덩달아서 y의 값도 정해져 버리지. 그치? 그럼 x의 값이 변하면 y의 값도 변하겠지. 그치? 그래서 x도 변하는 숫자고 y도 변화하는 숫자야.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틀어서 변수라고 불러.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x하고 y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의 x하고 y가 아니야. 수학에서는. 숫자인 거야, 숫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개념적인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생기는 거야, 사실은. 이전까지 배웠던 것들은 우리가 알고 눈으로 봤을 때 아 이건 숫자예요라고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어 곱셈을 하고 덧셈을 하고 나눗셈을 하고 뺄셈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중등 과정 올라가면서 막 문자를 이용해 가지고 덧셈도 하고 곱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중1 때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은 문자를 가지고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뺄셈하는 걸 배웠다고. 기억나니? 이런 거. A에다가 A를 총 4번 더하면은 우리가 얘를 하나 합쳐가지고 4A라고 쓰지? 그치? 이건 문자들, 문자의 탈을 쓴 숫자들을 더하는 방법을 배운 거야. 자, A라고 하는 숫자하고 B라고 하는 숫자를 더했어. 이거 더 간단하게 못 바꾸죠. 왜냐면 형태가 뭐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래서 중2 때 뭘 배웠냐면은 동류항이라고 하는 걸 배워. 우리가 저기 뭐냐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동료다라는 얘기를 하지? 동료. 그치? 그거 할 때 그 동자야. 같을 동자라고 혹시 한자도 배우니? 요즘? 요즘 중학교 때 한자 안 배워? 응? 중2 때 배웠어? 아니 뭐 벌써 다 까먹었냐? 같을 동자라고 하는 걸 본 적 있니? 그치? 그때의 그 동자야. 동류, 류. 같은 분류. 분류할 때 그 류자야. 그러니까 같은 류지. 동류항이라고 하는 배우는데 이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이 같으면 우리가 그걸 동류항이라고 불러. x하고는 서로 동류항. x하고 3x도 서로 동류항. 문자 부분이 서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동류항이라 부르고 동류항끼리 뭘 할 수 있냐면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어. 요걸 중2 때 배워. 근데 이런 계산 하나하나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더라도 참 중요하다 이거야. 여기서부터가 수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이었거든. 숫자가 문자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4개 곱했다고 한번 해보자.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지? a의 4제곱이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고. a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게 4를 쓰는데 이때 얘를 우리가 지수라고 부르지 지수. 이걸 또 중2 때 배워. 그러니까 중2 때는 문자로 표현된 숫자들의 곱셈에 대해서 나눗셈에 대해서 배운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봤을 거야. x의 세제곱, y의 제곱 나누기 x, y 제곱 이렇게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오른쪽에 있는 걸 분의 1로 고쳤지. 그렇게 해서 얘를 분자에다 곱했어. 맞니? 그래서 xy 제곱분의 x세제곱 y의 제곱이 되면서 약분이 가능하지. 분수꼴로 바뀌면서 약분이 가능하다고. 약분되고. 자, x 한 개에서 x 세제곱. 자, x 세제곱은 x가 3개 곱해져 있는 거야. a가 4개 더해지면 4a. a가 4개 곱해지면 a의 4제곱. a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가 4개 곱해진 거. x의 세제곱은 x가 3개 곱해진 거니까 하나하고 약분해버리면은 x 2개가 남겠지. 그래서 약분되면서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약분되면서 1이 되니까 요놈의 결과값은 x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중2 때 많은 계산을 했을 거야. 그치? 근데 중2 때 이런 기본적인 문자에 대한 연산 문제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을 좀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게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다 알아. 자기가 개념을 다 알아. 그런데 나중에 계산할 때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계산만 하면은 뭐가 나왔냐면 답이 나왔어. 기본적인 문제들은. 근데 고등학교 때 문제들은 생각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돼. 어떻게 풀지.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답이 나와. 과정들이 중학교 때 과정에서부터 좀 늘어난다 이거지.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야.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계산만 해가지고 답을 내는 문제였다면은 괜찮은데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지.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풀까?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돼. 아, 그렇게 풀면 되겠으니까 난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도 돼. 그런데 이 계산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되냐면은 연습을 하고 와야 되냐면 중학교 때 연습을 하고 와야 되거든. 근데 이 부분을 연습을 안 하고 오는 친구들은 그래서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이런 문자들 간의 계산들이 빨리빨리 안 되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항상 시험 때마다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어요. 아, 아는 문제인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수학 들어가기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개하는 거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계산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연습이 덜 돼 있었다면 꼭 얘기를 해줘. 그런 선생님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 줄 테니까 꼭 한번 연습 몇 번만 더 해보면 되거든. 몇 번만 좀 해보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좀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은 문자들 간에 어떤 것들은 더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더할 수가 없는지. 자, 동류항끼리 더할 수 있다고 했었어. 그치?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같아야 된다고 했지. 그치? 모양이 같아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곱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자? 같은 것들을 곱해버리면은 이제 지수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 이거죠. 그래서 중2 때 뭘 배웠냐면은 지수 법칙을 배웠어. 그치? 곱하면 더하고 나누면 뺀다라고 하는 걸 배웠지. 예를 들어가지고 a 세제곱은 a를 몇 번 곱한 거지? 3번 곱한 거지. 자, a 5제곱은 a를 몇 번 곱한 거지? 5번 곱한 거야. 그러면 3번 곱한 거에서 5번 곱한 걸 곱하면 총 몇 번 곱하겠니? 자, a를 3번 곱했어. a를 5번 곱했어. 그걸 또 곱했어. a를 총 몇 번 곱하겠니? 15번. 잘 봐. a 세제곱은 a를 3번 곱한 거지. 자, a 5제곱은 a를 5번 곱한 거야. 그거를 또 곱한다고. 그럼 a를 총 몇 번 곱하지? 그렇지. 8번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a의 8제곱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니?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한번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있잖아. 이런 걸 학교에서 해야 되거든. 선생님 어릴 땐 했단 말이야. 뭐냐면은 직접 있잖아. 막 이렇게 해보고 선생님 안 알려줘. 얘들아 찾아봐. 규칙을 찾아봐. 이러면서 이제 막 1시간 동안 요 규칙만 찾는 거야 막. 선생님 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좀 안 그렇게 하더라고. 요즘도 학교에서 막 이거 너희들 학원에서 다 했지? 넘어가도 되지? 이렇게 하나? 아 진짜 그렇게 해? 진짜. 아유 진짜. 응? 잘 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 a 제곱에다가 a 세제곱. 아 이거 지금 봐봐. 얘는 제곱이라고 읽고 얘는 세제곱이라고 읽지. 그건 알고 있니? 읽는 방법? 어. 옛날 선생님들은 막 이게 뭐 a의 2승, 3승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교과서에서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곱, 세제곱, 얘는 a의 5제곱, 얘는 a의 8제곱, 얘는 a의 9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자, 요걸 보자 이제. a 제곱은 a를 두 번 곱한 거야. 그치? a 세제곱은 a를 몇 번 곱한 거죠? 세 번 곱한 거지? 그걸 곱하니까 총 몇 번 곱하겠니? 그렇지, 다섯 번 곱하는 거야. 그래서 a의 5제곱이라 쓰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 있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추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간단한 거지. 어떻게 보면 누가 봤을 때는 엄청 간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간단한 거에서부터 우리가 추론하는 것들을 익숙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a 세제곱에다가 a 5제곱을 곱하니까 a 8제곱이 됐어. a 제곱에다가 a 세제곱을 곱하니까 a 5제곱이 됐지? 그럼 여기에서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니? 그치. 지수끼리 뭐 하는 거야? 더하더라 이거야. 그치? 3하고 5를 더해서 8이 나오더라. 2하고 3을 더해서 5가 나오더라. 그래서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생기지.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a의 n 플러스 m제곱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 이제 일반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일반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화 시켜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음, 뭐 어렵지 않아. 그치? 근데 이게 중학교 때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도 계속 똑같이 나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2학기 때 수학 2를 배우는데 그때 또 지수법칙 새롭게 배우거든.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 또 하는 거야. 그때도. 음.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a의 5제곱이고 나눗셈 a의 제곱을 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얘가 똑같이 배운 대로 할 거야. 아까 전에 얘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꾸고 오른쪽에 있는 걸 이렇게 분의 1로 바꿨죠. 자, 여기서 이 분의 1로 바꾸는 걸 뭐라 부르지? 뭐 취한다라고 얘기 들었을 건데. 그렇지. 역수 취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지? 역수 취한다. 지금 선생님 수업하는 게 이게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라고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로 얘기를 할 거야. 이해되죠? 뭔 말인지? 좀 뭐랄까. 요런 랩 아니? 힙합 아니? 거기서 프리스타일 랩을 하지? 이게 약간 프리스타일 수업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아, 나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재미가 없었구나. 그 사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힙합 했었거든. 진짜요? 끝장났죠. 쌈디 아니 쌈디? 네. 쌈디가 선생님보다 한 학년 위였단 말이야. 선배였단 말이야. 어. 봤어요, 그럼? 당연하지. 같이 공연다고 그랬는데. 공연했어요? 정상수 알아, 정상수? 아, 알 것 같은데. 상수 형 저기 뭐냐, 그 나와가지고 막 네네. 게 힙합이다 이러면서 아, 욕하면서 탈락했던 친구 있잖아, 그 형. 그 형도 나보다 한 학년 위 형이었는데 같이 공연하고 그랬다고. 상수 형하고. 그럼 가짜겠니? 내가 좀 이따가 내 저기 증거 사진 보여줄게. 선생님 찍혀 있고 선생님 뒤에 저기 선생님 팬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다은아, 못 믿지 지금 또. 고1 때 조금 파란만장하게 살았었어요. 응? 자, 역수치 한다라고 하는데, 자, 다은아, 아까 다은이가 역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수가 뭐지? 자연수, 분수, 아니에요. 바꾸는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a의 제곱을 a 제곱분의 1로 바꾼 건 역수를 취하는 방법이야, 그치? 역수라고 하는 수를 구하는 방법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가 되는 거고, 역수라고 하는 역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 구하는 방법이랑은 달라. 어, 역수는 뭐냐면 곱해서 1이 되는 수야. 의미는 그냥 엄청 중요한데 나중에 우리가 수학 1 처음 배우는 게 다항식인데 거기서 뭘 배울 거냐면은 역수의 합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역수의 합. 이게 아주 중요한 테마거든. 중요한 테마고 또 특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수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역수라고 하는 건 곱해서 1이 되는 수야. 곱해서 1이 되는 수. 2의 역수는 2분의 1이지. 맞니? 2하고 2분의 1 곱하면 1이 된다고. 음. 그리고 저기 뭐 여태까지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는 있잖아. 필기하지 마. 필기 안 해도 돼. 근데 필기하지 말라는 게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동영상 찍는 이유가 있잖아. 그치? 수업 자체를 동영상 찍어가지고 놨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복습할 때 쓰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할 때는 설명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잘 듣고 지금 이런 거는 필기 안 해도 돼. 내가 필기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꼭 필기를 하고. 알겠지?
근데 오늘은 뭐 필기할 게 별로 없을 거야. 필기할 게 아니라 얘기 들으면서 아 이런 흐름으로 이제 내가 수학 공부를 해왔구나라고 하는 걸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 꼭 적어서 외울 필요 없이 바로 스무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머리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2의 역수는 2분의 1이야. 왜냐면 2하고 2분의 1 곱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기 때문에 역수라고 하는 건 곱해서 뭐가 되는 수? 1이 되는 수야. 자, 근데 알겠니? 자, 그러면 2분의 1의 역수는 뭐겠니 그러면? 그게 2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역수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하고 2분의 1은 서로 역수야. 2분의 1만 역수가 되는 게 아니라 2도 2분의 1의 역수가 될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3의 역수는 3분 마이너스 3분.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뭐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역수 얘기 한번 해봤고. 그래서 a의 제곱을 이제 역수치 한 다음에 곱하는데 곱하기 할 때 얘는 우리가 분자에다 곱하지. 분자에다 곱해준다고 항상.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바뀌어. a제곱분의 a의 5제곱. 자 이제 또 나열해볼게. 자 a제곱은 a를 2번 곱한 거고 a의 5제곱은 a를 5번 곱한 거예요. 물론 잘 알겠지만 이제 중3 끝나니까 정리한다는 셈 치고 한번 좀 봐봐.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약분을 하는 거야. 그치? 그치? 약분이랑 한 개씩 없애는 거지? 또 이렇게 약분을 한다고? 그러면은 분자에 지금 a가 몇 개 남지? 3개가 남죠? 3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뭐랑 같다? a의 세제곱과 같다.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a1에는 a 7제곱에다가 나누기 a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얘 똑같이 a의 7제곱 곱하기 a 세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자 얘는 a가 3개 곱해진 것분에 a가 7개 곱해진 거겠지. 그러면은 하나씩 약분해버리면은 분자에 a가 4개 나오니까 a의 4제곱이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규칙을 찾을 수 있겠지. 자 5하고 2니까 3이더라. 7하고 3이니까 4더라. 그러니까 나눌 때는 지수끼리 뭐 하자? 빼자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문자 같아야 돼. 예를 들어 가지고 a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을 a 곱하기 b의 5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지. 얘가 뭐가 돼야지? b가 아니라 a가 돼야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a의 5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얘를 밑이라 부르거든. 밑이 서로 같을 때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밑이 달라도 지수 법칙이 되는 데가 있어. 어떨 때냐면은 이런 거야. 자 봐. 2 곱하기 3의 제곱이나 6의 제곱이나 서로 같은 수지. 그치? 6을 제곱하면은 36이 돼. 자,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바꿔볼게.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거든. a 곱하기 b의 n제곱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한번 좀 같아지는지 보자고. 자, 2 곱하기 3의 제곱은 이렇게 될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은 4가 될 거고 3의 제곱은 9가 될 거니까 4하고 9를 곱하면 36이라고 똑같아진다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지수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책에는 이렇게만 정해져 있어. a 곱하기 b의 n제곱은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쪼갤 수 있다라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걸 2 곱하기 3의 전체 제곱으로 합칠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 또 지수 법칙이거든. 자, 다시 그러면 이렇게 보자.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은 그럼 얘를 하나로 합쳐주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a 곱하기 b의 전체의 세제곱. 이해된 말인지? 그럼 이걸 응용하면은 a분의 b의 n제곱은 이렇게 해도 돼. a의 n제곱, b의 n제곱. 그래서 a분의 b의 세제곱이 a도 세제곱, b도 세제곱, 분모도 세제곱, 분자도 세제곱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세제곱 돼 있는 걸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27분의 8은 27은 3의 세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3분의 2의 세제곱이라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3분의 1을 세제곱한다는 건 3분의 1을 3번 곱하는 거지. 이렇게. 자, 곱해주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 맞니? 그래서 3을 3번 곱하니까 27이 될 거고 2를 3번 곱하니까 8이 돼서 똑같아진다 이거야. 그래서 항상 뭔가 뭐 공식이라든지 개념 하나 배우게 되면은 꼭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그래야지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인정할 수, 그래서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간단한 거지만 예를 하나씩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중2 때 배웠던 지수법칙을 한번 복습해 봤어요. 이런 것들을 배웠다 이거지. 근데 또 이게 배운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까먹게 돼. 그거는 있잖아,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어쩔 수가 없어. 항상 까먹어요. 희찬님 우리 아까 전에 봐봐. 어제 만났는데 내가 처음 전했을 때 내가 뭐였지 이름이 이랬다고. 그러니까 항상 까먹는다고. 그치?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지금 원래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a가 또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숫자가 둘 중에 어떤 게 양수고 어떤 게 음수겠냐 이거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궁극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요거야. 자, a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마이너스 a라는 숫자가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양수고 어떤 게 음수겠니? A가 양수죠. a가 양수고 마이너스 a가 음수. 다은이는 어떻게 생각해? 맞아. 모른다가 답이야. 몰라. 예를 들어서 봐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음수죠. 근데 얘는 양수가 된다고. 이해된 말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마이너스 a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수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학에서 쓰는 문자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파벳이 아니고 숫자라는 거, 숫자. 어떤 숫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까지 좀 기억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 식.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n차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n차식이 뭐냐면 1차식, 2차식, 뭐 3차식 이런 것들인데 1차식의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3x 플러스 2y 플러스 1. 자, 이 1차식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문자들이야. 문자들. 문자들도 숫자라고 했었다 분명, 그치? 숫자긴 숫자인데 문자의 탈을 쓴 숫자들. 이 문자들이 주인공인데 x도 하나만 곱해진 거지? y도 하나만 곱해진 거야. 하나만 곱해진 것들끼리 되어 있는, 하나만 곱해져 있는 것들끼리 덧셈이나 뺄셈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1차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3x-2도 1차식이거든. 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 놈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면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1차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1차 방정식, 1차식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면 1차 함수. 자, 2차식은 이런 거예요. 3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2z의 제곱 플러스 2. 자, x도 제곱, y도 제곱, z도 제곱이지? 제곱끼리만 되어 있는 것들을 2차식이라 불러. 2차식. 자, 문자가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고 세 개 있어도 10개 있어도 상관없어. 차수가 봐봐. 2차식이만 하면, 2차기만 하면, 제곱이기만 하면은 이런 것들을 2차식이라고 불러. 그럼 2차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2차 방정식, 2차식인 것들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3차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y의 세제곱 플러스 2. x도 세제곱, y도 세제곱. 세제곱 가지고 식을 만든 걸 3차식.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도 써도 돼.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1. 자, 제일 큰 게 3차식이지? 자, 이때는 제일 큰 걸 기준으로 삼아. 제일 큰 게 3차식이니까 얘는 몇 차식이다? 3차식이라고 불러. 무슨 말이니? 2차식도 마찬가지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쓰면은 제일 큰 차수가 2차식이기 때문에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 부른다? 2차식이라고 불러.
음. 자, 식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뭘 풀 거냐면은 방정식을 풀 거거든. 그 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함수를 배워.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돼. 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워. 그 다음에 부등식을 배워. 큰 흐름이 이렇게 돼.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 식까지 소개를 마쳤는데 이 중간에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인수분해를 어떻게 배웠지?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그냥 뭐, 그치? 자,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인수를 분해하는 거야. 인수를 분해. 분해는 무슨 뜻인지 알지? 쪼갠다는 뜻이야. 쪼갠다는 뜻인데, 그럼 인수를 분해하는 건데, 그럼 인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인수라고 하는 게 뭔지를 예를 들어서 아주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줄게. 자, 6이라고 하는 수는 2 곱하기 3이지. 아니? 2 곱하기 3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죠. 이때 이 2가 6의 약수지. 약수. 이 약수랑 인수랑 특징이 비슷해요. 이 2를 우리가 이제 문자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인수라고 얘기를 해. 자,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지금 이 2는 6의 약수야. 6의 약수라고 표현을 해, 우리가. 자,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게 있어. A 곱하기 B는 A랑 B를 곱한 거지. 이때 이 A는 A, B의 인수가 되는 거야. 자, 지금 형태를 봐봐. 6은 2 곱하기 3. A 곱하기 B는 A하고 B를 곱한 거. 이때 2는 6의 약수. 이때 A는 A, B의 인수가 되는 거야. 자, 지금 형태가 같지 않니? 두 개가?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A 곱하기 A 빼기 B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이건 식이야, 식. 그치? 이런 식이 있는데, 자, 얘는 A하고 A 빼기 B를 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A는 이 A 곱하기 A 빼기 B에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니? 인수라고 부를 수 있겠지. 위에 있는 걸 참고해서 표현을 봐준다면 이 A라고 하는 건 요놈의 인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 다음 얘는 요놈의 역시 인수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얘를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게. 얘는 1 곱하기 A의 A 빼기 B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이 1은 요놈의 뭐가 되는 거야? 인수. 그 다음 이 전체, 자기 자신도 요놈의 인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런 인수들로 분리시키는 걸 인수분해라고 불러. 유명한 놈이 있지? 이건 저기 길거리 지나간 초등학생도 알고 있더라고. 보통 여기서 좀 웃어주는. 그래. 자, 그냥 하자. 자, a제곱 빼기 b의 제곱은 a 빼기 b 곱하기 a 플러스 b지? 그러면 a 빼기 b는 a제곱 b제곱의 뭐다? 인수다 이거야. 인수다 이거야. 그치? 그 다음 a 플러스 b는 요놈의 인수다 이거야. 이 자체도 요놈의 인수다 이거야. 이걸 원래 중학교 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올라온다고. 학원에서 했지? 이러면서. 자, 이제 인수가 뭔지 알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고1 때. 왜냐면은 이걸 가지고 다항식에서 전개하고 인수분해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걸 배워. 수학 1 중간고사 헬이야. 헬 거기가. 나머지 정리가. 애들이 너무너무 못해요. 너무너무 어렵고. 그 부분이 왜 어렵냐면은 이런 인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한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저런 걸 인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인 인수분해에 대한 공식은 기본적인 거 2차 식을 인수분해하는 것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푸는 걸 복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부등식까지 설명을 하고 아마 오늘 좀 끝날 것 같은데 그거 다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지금 45분이니까 3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2차 식에 대한 인수분해인데 왜냐면 그걸 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도 우리가 해법을 만들어 볼 거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그걸 이제 써먹어 볼 거거든. 그럼 2차 식의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전개라고 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전개하는 방법은 자, 얘 하나의 뭉텅이고 얘는 또 다른 하나의 뭉텅이야. 두 개의 뭉텅이가 지금 곱해져 있는 거지? 근데 크게 본다면 자, 봐. 크게 본다면 이 형태가 이렇게 보여야 돼. A 곱하기 B라고. 자, 왜냐면 여긴 X가 선생님 아까 전에 뭐라고 했지? 숫자라고 했어, 숫자. X는 숫자야.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X는 숫자야. 그 숫자에다 2를 더했어. 숫자에다 숫자를 더했어. 그래도 숫자지. 얘도 X가 숫자고 거기다 숫자인 1 더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1도 숫자야.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아, 두 숫자의 곱이구나. 뭔지 알겠어? 두 숫자의 곱이구나. A 곱하기 B구나. 이런 형태로 보여야 된다고. 자, 그럼 얘를 전개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뭉텅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두 번째 뭉텅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곱하면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뭉텅이에서 X를 선택했어. 그 다음 두 번째 뒤에 있는 뭉텅이에서 X를 선택했다면 두 개를 곱해서 뭐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X의 제곱이 나오겠지. X를 두 번 곱하니까. 그 다음 앞에 뭉텅이에서 또 X를 선택하고 뒤에 뭉텅이에서 1을 선택했다면 1 곱하기 X가 돼서 X가 나오겠지. 그럼 뒤에 뭉텅이에서 2를 선택하고 앞에 뭉텅이에서 X를 선택했다면 두 배의 X가 돼서 2X가 될 거고 자 앞에서 1을 선택하고 뒤에서 1을 선택했다면 곱해서 2가 된다 이거야. 이때 X하고 2X는 서로 동류항이니까 하나로 합칠 수가 있지. 그럼 최종적으로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돼. 자 X에 대한 몇 차식이지 얘는? 2차식이 되겠지? 자 앞에는 X에 대한 1차식이 있고 뒤에도 X에 대한 1차식이 있어.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몇 차식이 나온다? 2차식 나온다 이거야. 이런 것도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니까 뭐가 나와? 2차식이 나온다 이거야. 그치? 자, 봐봐.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얘를 전개를 했냐면 앞에 뭉텅이에서 하나 선택하고 뒤에 뭉텅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곱했지.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앞에 뭉텅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뒤에 뭉텅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니까 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네 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똑같은 거야. 바지가 두 개 있고 옷이 세 개 있어. 내가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은 총 6가지. 6가지가 되겠지. A라고 하는 바지가 있고 B라고 하는 바지가 있다고 보자. A 바지 있고 1, 2, 3. B라는 바지 있고 1, 2, 3이니까 총 몇 가지? 6가지가 나온다고. 두 가지, 세 가지니까 두 개를 곱해가지고 6가지. 요거 중2 때 배웠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야. 기억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한번 넘어가 볼까? 이번에는 요걸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자. 똑같은데 y가 하나 추가됐어. 자, 그러면 앞에 문통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뒤에 문통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니까 나오는 개수는 6가지가 나올 거야. 그럼 6가지가 나왔으면 우리는 제대로 전개를 한 거다 이거지.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앞에서 하나 x를 선택했어. 뒤에서 x를 선택하면 x의 제곱이 나오겠지. 앞에서 x 선택하고 뒤에서 1을 선택하면은 x가 나오겠지. 그 다음 앞에서 y를 선택하고 뒤에서 x를 선택하면은 xy가 될 거야. 그 다음 y 선택하고 1을 선택하면은 y가 될 거고 2를 선택하고 1을 선택하면은 2가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나왔어.
하나 더 나와야 되지. 뭐가 부족하죠? 요걸 안 했지? 뭐였냐? x하고 1하고 했는데 y하고 x하고 y하고 1하고 2하고 s를 안 했구나. 그치? 2하고 s를 해가지고 플러스 2x까지 해서 총 6개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이건 분명 전개하면 몇 개의 뭉텅이로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예상하고 전개를 한다면 전개할 때 실수를 안 한다 이거야. 자, 방금 선생님이 틀린 것처럼 보였지만 일부러 실수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6개가 나왔지. 그치? 이제 뭐 하면 되냐면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지? 적은 다음에 동류항끼리 정리했어요. 처음엔 이걸 꼭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암산으로 풀면 돼. 그 다음에 처음부터 빠르게 풀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정확하게 하는 게 첫 번째야. 정확하게 이렇게 놔두고 늦게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할 거야. 자, 방금 밑에서 했던 이 전개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1에서 배우는 전개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거야. 3개하고 2개, 3개하고 3개 여러 가지 것들을 전개해 나가는 거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오니까 보면 되고. 자, 이제 동류항끼리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이고 x 있고 2x 있으니까 3x가 될 거고 x, y가 있고 y가 있고 2가 있겠지. 얘도 역시 2차식이지? x의 제곱 그리고 x, y 2개 곱해져 있잖아. 3개 곱해져 있는 거 없지? 문자가 2개씩만 곱해져 있으니까 2차식. 얘도 1차식, 얘도 1차식. 1차식끼리 곱하면 몇 차식이 나온다? 2차식 나온다. 그럼 예상할 수 있지. 3차식과 3차식을 곱하면 6차식이 나오겠지. 맞니? 6차식과 3차식과 3차식을 곱하면 6차식이 나와. 2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3차식이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자, 좋아요. 이제 전개는 됐고, 전개는 이 규칙만 따라주면 돼. 이게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잘 봐. 여기에서 하나 선택하고 뒤에서 하나 선택해서 곱한다. 알겠지?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하나씩 선택해서 한 뭉텅이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된다. 동류항끼리.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이렇게 전개해 놓은 걸 다시 인수들끼리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인수분해야. 아까 전에 배웠지?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1을 곱해서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나왔다면 이 x 플러스 2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인수 중에 한 개지. x 플러스 1도 요놈의 인수 중에 한 개지. 이 자체도 요놈의 인수 중에 한 개죠. 그치? 그러니까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불러. 그럼 이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약간 패턴화되어 있어요. 2차식은. 이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이 상수항을 봐봐. 2를 봐봐. 이 2는 얘하고 얘를 곱해서만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x의 제곱도 얘하고 얘를 곱해야지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2하고 x의 제곱 두 개에는 여기 인수들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수들의 봐봐. 별표, 동그라미 다잖아 얘들이. 4개밖에 없잖아. 그 4개에 대한 정보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맨 앞과 맨 뒤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지. 맨 뒤에 거는 뒤에 것들끼리 곱한 거. 앞에 놈은 앞에 놈들끼리 곱한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때 2차 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맨 앞과 맨 뒤를 잘 신경 써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배웠잖아. 얘를 뭐 2 곱하기 1로 x제곱을 xx로 지그재그 곱해서 얘가 나오면은 인수분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그냥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 봐봐. 이 지그재그 곱해서 더한 게 왜 3x가 돼야 되냐면 요놈 때문에 그래. 이 x하고 1하고 곱해서 x가 나왔지? 2하고 x하고 곱해서 2x가 나왔지? 그 과정을 지금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1로 해가지고 얘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 x 플러스 2는 인수야. x 플러스 1도 인수고 이거 자체도 인수죠.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면은 인수분해가 완료된 거야.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돼야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습을 했을 거니까, 그치? 계속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해봐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앞으로 또 할 기회가 많아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인수분해를 하는 기회가 많으니까 전개를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자 이거야. 자, 3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자, 얘를 전개를 해보고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전개를 하는 것은 앞에 뭉텅이에서 하나 선택하고 뒤에 뭉텅이에서 하나 선택해서 곱한다고 했었어. 그치? 자, 3x와 x를 선택하면 3x의 제곱이 될 거고, 3x와 1을 선택하면 3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와 x를 선택하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와 1을 선택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앞에 뭉텅이에는 두 개가 있고요. 뒤에 뭉텅이에도 두 개가 있어.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하고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해서 곱하다 보니까 총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4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4개가 나오더라. 그러면 내가 전개를 잘했다 안 했다? 잘했다 이거야. 됐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자? 동류항끼리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자. 자, 지금 동류항이 3x도 있고 마이너스 2x도 있지? 3x하고 마이너스 2x를 정리를 해주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다 된 거야.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니까 몇 차식이 되더라? 2차식이 되더라.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불러 이걸. x의 제곱이 제일 큰 차수지? 제일 큰 차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몇 차식이냐를 불러.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이제 반대로 이제 얘를 뭐 해볼 거다? 인수분해를 볼 거다.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걸 인수분해. 그치? 자, 그런데 3x의 제곱과 마이너스 2 안에는 이 인수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야. 3x의 제곱은 3x 곱하기 x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또는 1 곱하기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곱해서 3x,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 그 두 개를 더한 게 뭐랑 같으면, 얘랑 같으면 이거를 뭐 한 거랑 같다? 전개한 거랑 똑같다 이거야. 지금 이렇게 곱한다는 게 얘하고 얘를 곱해서 얘가 나온 게 표현된 거죠. 이렇게 곱했다는 건 얘하고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2x가 나온 걸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똑같이 플러스 x가 나온다 이거야. 더하니까.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하나의 인수가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2차식의 인수분해가 요 인수분해 공식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고1 때는 요거 말고도 또 다른 걸 배우긴 배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할 줄 알아야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요거를 이제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수분해 요거에서 좀 혹시 질문할 거 없니? 자, 이제 2차 식의 인수분해까지 됐다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배워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은 아까 전에도 선생님 설명을 했듯이 2차 식을 가지고 만든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야. 1차 식을 가지고 만든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지. 자, 1차 방정식부터 우리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보자. 3x 자, 3x-6은 x에 대한 1차식이죠. 는 0이라고 쓰면은 얘가 뭐가 된다? 방정식. 방정식이 뭐야, 근데? 0이 되는 거. 는 0이 되는 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건 방정식 아닌가? 맞지? 는 0이 되면 방정식이 되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는 0이 아니더라도 방정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치? 방정식이 뭘까? 그럼 봐봐. 우리 중1 때 1차 방정식 배우고 중2 때 연립 방정식을 배우거든? 기억나니?
x, y 가지고 막 이렇게 소거시키고 뭐 대입법, 가감법 이렇게 하면서 배우잖아. 그 다음에 중3 때 2차 방정식을 배워. 3년 동안 방정식을 배웠는데 방정식이 뭐니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 방정식에서 있잖아. 항상 나오는 게 뭐가 나왔지? x가 나오듯이. x. x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불러? 미지수라 부르지 않니? 그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방정식이라 불러. 미지수. 자, 아까 전에 함수에서 y는 3x 플러스 1, 요 1차식으로 된 함수니까 1차 함수라고 부르겠지? 자, 이 함수에서 이 x하고 y를 내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변수라고 불렀어. 변수. 왜 변수냐? 변화하는 수기 때문에 변수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걸 줄여가지고. 근데 이 방정식에는 뭐가 있냐면 미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 미지수. 우리의 능력은 미지수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 우리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 미지수라는 것은. 미지수는 없다는 게 아니야. 미지의 수. 미지의 수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x가 분명 얼마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지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미지수를 찾아가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불러. 이 숫자지. 얘는 숫자지. 3x 빼기 6은 숫자죠. 맞지? 이 3x 빼기 6이 0이 되기 위한 미지수 x의 값을 찾아 나가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불러. 한마디로 미지수를 찾아 나가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냐? 얘는 3x 빼기 6이 0이 되어야 되는 거고 얘는 3x 빼기 6이 뭐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은 얘를 다시 이렇게 보면 이건 3x 빼기 6이 3이 될 수 있게 해주는 x를 구하는 방정식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는 0이 아니더라도 방정식이 될 수 있다 이거야. 알겠니? 근데 만약 이게 3x다. 그러면 왼쪽에도 3x가 있고 오른쪽에도 3x가 있지.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을 거야. A하고 B가 같을 때 같은 수를 더해주면 같은 수를 더해줘도 등호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1하고 1은 같은데 여기다가 5를 더하고 여기도 5를 더해도 6대고 6대니까 똑같지? 그 말처럼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인데 서로 같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x를 더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3x를 더해도 같은 수가 되겠지? 이렇게 3x의 제곱에서 3x에서 마이너스 3x를 빼버리면 0이 될 거고 얘도 사라지겠죠. 자,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은 마이너스 6이 0이야.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지수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 안 되는 거야. 미지수가 없으면 방정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방정식은 미지수를 찾아 나가는 식이니까. 그래서 막 여러분들 중3 때 시험 보면은 다음 중 2차 방정식인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찾는 문제 나오지 않았니? 네, 나왔어요. 그치? 그럼 맨날 나온다고. 우리 다은이는 그래 기억이 안 나지. 딱 한 반년 전에 풀었을 건데 왜 나오겠니 그게? 1번 문제랑 항상 나오면은 거의. 그치? 중요하니까. 그렇게 구분지어서 알아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이런 게. 왜 3x 빼기 6은 0은 방정식이면서 왜 3x 빼기 6은 방정식이 아니냐? 그 말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봤을 때 미지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식인데 3x 빼기 6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일 뿐이지 얘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니까 이 x는 미지수가 아니다 이거야. 여기에서 이 x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는 0이 됐다면 여기서 얘는 방정식이 되니까 이때 이 x는 미지수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니? 좋아요. 오늘 그냥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열심히 듣네요. 너무너무 열심히 듣네. 선생님 기분이 좋네요. 아주 그냥. 자, 그러면 지금 1차식을 가지고 내가 방정식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2차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걔는 2차 방정식이 되겠지. 자, 그 전에 이제 그거부터 해야지.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야. 이때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 그치? 같은 수를 좌변과 좌측을 우리가 좌변, 우측을 우변이라 부르지? 등호, 얘를 등호라고 불러.
등호는 이 기호를 등호라고 불러. 그치? 등이 같을 등자에 호가 신호할 때 호자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신호 보낸다 이렇게 해서 등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등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불러.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하는 걸 등호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등호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다고. 그리고 0이 아닌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괜찮지. 2하고 2가 같아. 얘 두 개를 똑같이 4로 나누어도 2분의 1, 2분의 1 서로 같은 수가 된다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로 우리가 좀 더 스무스하게 그때 풀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표현을 써. 넘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마이너스 6을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넘겨주면서 부호가 바뀌죠. 부호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부호라고 불러. 그치? 자, 사실은 이 넘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야. 플러스 6을 더한다 라는 표현이 옳은 표현이에요. 6을 더한다는 표현이 옳은 표현이야. 근데 이렇게 가전 가정을 좀 단번에 하다 보니까 넘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를 압축시킬 수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제 넘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6을 더했구나라고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6을 더하니까 얘랑 없어지고 6이 나오고 이제 3으로 나누는 거죠. 나누니까 x가 얼마 된다? 2가 된다라고 해서 x는 2라고 하는 게 3x 빼기 6을 뭘로 만들어주는 0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가 값이 된다라고 해서 얘를 x의 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라고도 불렀어. 기억나니? 근, 해. 그래. 자, 이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에 대한 2차식이고 는 0이라고 해서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이 맞아.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두 번째는 뭐지? 뭘까? 2차 방정식 푸는 방법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인수분해, 하나가 이놈이야. 그렇지. 근해 공식이야. 근해 공식. 연선이 잡혀간다 이거야. 응? 아니 근해 몰라? 우리나라 대통령 근해 공식. 박근혜가 어렸을 때 만들었다 해서 근해 공식. 미안해요. 근해 공식. 그치. 이 근해 공식이 참 중요해. 참 중요해.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근데 근해 공식 자체가 쓰이진 않고 근해 공식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 그치? 판별식. 판별식은 뭘 판별하는 거지? 뭘 판별하는 거야? 판별식이니까 이름이 판별식이잖아. 판별을 하는 식이란 뜻이야. 뭘 판별한다는 뜻일까, 얘가? 그래, 이것도 좀 이따 근해 공식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근해 공식 얘기할 때 얘기를 할게.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인수분해야. 그런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껄끄럽게 할 수 있다. 껄끄럽다면, 하기가 껄끄럽다면 근해 공식을 쓰는 거지. 이렇게 배웠어. 중3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여러분 2차 방정식 풀 때 처음에 무조건 인수분해 하세요. 그런데 인수분해가 하기 껄끄럽다면, 어렵다면, 잘 기억이 안 난다면 근해 공식을 쓰시면 돼요 라고 배웠다고. 맞아.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 문제를 봤을 때 처음 생각해야 되는 건 얘가 과연 인수분해가 되는 식인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식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그 판단은 뭘 가지고 하냐면 상수항과 맨 앞에 x제곱항을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왜냐면 인수분해를 그렇게 했으니까. 요렇게. 그치? 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과 1을 곱해서 나올 수 있고 x의 제곱은 x와 x를 곱해서 나올 수 있어. 지그재그 곱해가지고 더한 게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2x가 된다면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돼. 맞지? 자, 해보니까 어때? 되지? 그러니까 x 빼기 3 그리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 x 빼기 3, x 플러스 1. 요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요게 0이 돼야 돼. 그런데 앞에서 이 x는 숫자라고 했어? 문자라고 했어? 숫자라고 했었어. 그런데 얼만지 모르니까 미지수. 그치? 숫자긴 숫자인데 미지의 수라고 해서 미지수. 여기 있는 x도 역시 미지수니까 숫자겠지. 숫자에서 3을 뺐고 숫자에서 1을 뺐어요. 1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뭉텅이도 역시 숫자고 뒤에 있는 뭉텅이도 숫자가 돼. 그래서 이 전체를 선생님이 간략화시켜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썼어. a 곱하기 b가 얼마다? 0이다. 됐지? 자, a는 숫자야. 맞지? b도 숫자예요.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야지 a 곱하기 b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지. 이거 좀 지울게. 다나 여기까지 알겠니? 뭔 말인지? 근데 a가 뭐였냐면 x 빼기 3이었어. b가 뭐였냐면 x 플러스 1이었어. 이렇게 고치고 나면은 얘가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얘를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3을 넘겨주니까 3. 얘를 만족하는 x는 플러스 1을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아까 전에 했던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방정식의 미지수의 값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거야. 또는이야. 또는. 우와. 또는. 그러니까 x는 3이 되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된다는 거지. AND가 아니다. 알겠지? AND가 아니라 OR라고 하는 거. 요 느낌이 참 중요해. 요 느낌이. 요걸 또 우리가 언제 또 이 느낌을 또 배우게 되냐면 고2 때 확률화 통계에서도 또 배우게 되고 앞으로는 수투에서 집합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거든. 그때 또 요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왜 또는이 데려가는지 알겠지. 얘가 지금 인수분해를 했을 때 형태가 a 곱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a도 숫자, b도 숫자에 두 숫자를 곱해서 0이 되려면 a, b 둘 다 0이 되어도 되지만 a만 0이 되어도 되고 b만 0이 되어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야. 그치?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은 외워볼까?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a는 0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꼭 필요해. a가 0이 돼버리면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자, a가 2차 방정식일 때, 이때 x의 값을 찾는 방법이 근해 공식이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이제 근해 공식인데 이거는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은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야 뭐 지금 뭐 할 필요는 없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딴 게 아니라 얘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특별히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특별히 판별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얘가 판별식이냐? b제곱 마이너스 4ac. 만약 얘가 양수라면, 만약 얘가 0이라면, 만약 얘가 음수라면, 자, 음수일 때부터 생각해볼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라면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거지. 근데 중3 가정 안에서는 루트 안은 반드시 음수가 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숫자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배웠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뭐가 존재하지 않냐면은 이 숫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돼버려. 이 숫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전체 값도 존재하지 않겠지. 이 전체 값이 의미하는 게 뭔데? x의 값이야. x의 값은 근이고 해고 답이야. 그치?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근이 없어요. 해가 없다 이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돼버리면 뭐 때문에? 루트 안이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루트 안이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근이 없게 돼. 자, 그 다음 위에 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이라면 얘가 0이라면은 루트가 다 사라져 버리겠지 이렇게. 그러면 x의 값이 몇 개 나오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해서
하나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 부르냐면은 중복된 근 두 개를 가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 중복된 근 두 개. 자, 왜 중복된 근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야, 얘는 인수분해 되는 꼴이야. 1하고 1이고 x하고 x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지그재그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럼 얘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은 0이 돼. 그럼 여기에서 x는 1이라고 하는 근이 나오고 여기에서 x는 1이라고 하는 근이 나와. 근이 두 개 나오죠? 근이 두 개 나와. 두 개 나오는 것 같은데 똑같이 1이라고 하는 중복된 근 두 개가 나와. 그래서 얘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중근이라고 불러요. 자, 실제로 이 2차 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써주면 자, b제곱 4 마이너스 4ac니까 빼기 4가 돼서 0이 돼. 판별식이 0이면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근이 한 개다, 두 개다? 두 개란 뜻이야. 두 개란 뜻이야. 두 개란 뜻인데 중복된 근 두 개란 뜻이야. 이해되냔 말인지? 자, 왜 b제곱 마이너스 4ac, 왜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냐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면 여기에 지금 루트 양수가 있는 거야. 그럼 x의 값이 첫 번째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양수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양수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지. 아니 루트 안에 양수가 있으니까 얘는 숫자 괜찮다 이거야. 무리수죠, 무리수.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는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가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근은 다른 말로는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판별식이 참 중요해. 그러니까 판별식을 그냥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근의 공식에서 유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 루트 안에 들어가 있던 요놈이 바로 판별식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이어서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 2차 함수 문제 풀 때도 이 판별식을 계속해서 쓰게 될 거야. 그리고 미적분을 배울 때도 고2 가서도 고3 가서도 판별식을 계속 써. 계속 쓰기 때문에 지금 딱 할 때 요 정도까지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모조리 다야. 이게. 내용적인 면은 여기서 끝나.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자. 인수분해가 되기 힘들다면 뭘 쓰자? 근의 공식을 쓰자. 판별식은 뭘 판별하는 거다? 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판별식은 뭘 판별하는 거야? 지금 뭐가 달라져? 판별식의 값에 의해서? 그치? 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 판별식은 근을 판별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는지, 중근을 가지는지, 아니면 근을 가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불러. 알겠니? 그러니까 이름들이 그냥 허투루 지은 게 없어. 그치? 보면은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뭐 2차 방정식 문제들 보면은 다 인수분해 되는 것들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근해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 근데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문제들은 뭐냐면 응용 문제들이죠. 뭐 이렇게 뭐 실생활 문제, 뭐 영희는 뭐 표를 몇 장 샀는데 10명 넘게 오면은 뭐 할인을 얼마 해준다고 한다. 그러면은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건 얼마냐 막 이러면서 이런 문제도 있고 휴대폰 요금 문제 나오면서 또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기억나냐? 교과서에 항상 있는 문제죠.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연습은 앞으로 계속 이제 수업 때마다 계속해서 하게 될 거고 지금은 기본적인 도구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뭔지 인수분해가 뭔지 그치?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또 응용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2차 방정식까지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2차 함수만 남았어. 2차 함수만 남았는데 좀 어때? 좀 배웠던 거 기억이 나니? 중학교 때? 아 맞아 내가 저런 걸 배웠었구나 라고 이렇게 좀 기억이 나? 억지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기억 안 나면 지금 딱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 할 때도 선생님 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그치? 기본적인 것들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어. 그런데도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려. 이렇게 기본부터 해도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은
근데 또 2차 방정식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수학 1에 2차 방정식이 있거든. 또 그다음 인수분해도 있고 또 전개하는 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겨울방학 때 동안 많이 연습을 하게 될 거야.